보이지 않는 지배자들, 인간을 조종하는 기생충의 은밀한 세계. 숙주를 완벽하게 조종하는 생물학적 괴물들. 지구상에서 가장 교묘하고 잔혹하며 동시에 경이로운 생존 전략을 구사하는 생명체들이 있습니다. 바로 기생충들입니다. 이들은 수억 년에 걸쳐 숙주와의 치열한 진화적 군비, 경쟁 속에서 숙주의 몸을 자신의 생존과 번식을 위한 완벽한 도구로 만드는 능력을 터득했습니다. 단순히 영양분을 빼앗는 소극적인 단계를 넘어서 숙주의 행동과 면역체계, 심지어 뇌의 신경망까지 조종하여 자신들의 복잡한 생활사를 완성하는 생물학적 마스터 해커들입니다. 이러한 기생충들의 세계는 SF 영화의 상상력을 뛰어넘는 현실이며 섬뜩함과 경이로움을 동시에 자아냅니다. 기생충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지구상 모든 다세포 생물종의 약 40%가 기생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이는 우리가 흔히 보는 자유롭게 살아가는 생명체보다 기생충의 종류가 훨씬 더 많다는 의미입니다. 인간 역시 이러한 기생충들의 주요 타겟 중 하나로 역사상 수많은 사람들이 기생충으로 인해 고통받았고 생명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오히려 기생충의 면역 조절 능력을 의학적 목적으로 활용하려는 역설적인 시도들도 나타나고 있어 기생충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크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뇌를 해킹하는 마스터 해커 톡소포자충. 가장 흥미롭고도 무서운 숙주 조종 기생충 중 하나는 톡소플라스마 곤디, 즉 톡소포자충입니다. 이 단세포 기생충은 고양이과 동물을 최종 숙주로 하지만 인간을 포함한 거의 모든 온열 동물을 중간 숙주로 삼을 수 있는 놀라운 적응력을 가졌습니다. 전 세계 인구의 약 3분의 1이 이 기생충에 감염되어 있다고 추정되며 한국에서도 성인 인구의 20에서 30%가 감염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부분의 감염자는 건강한 면역 체계 덕분에 별다른 증상 없이 지나가지만 기생충은 뇌와 근육 조직에 조용히 잠복하며 때를 기다립니다. 톡소포자충의 가장 놀라운 능력은 중간 숙주의 행동을 대담하게 조작하는 것입니다. 쥐에 감염된 톡소포자충은 쥐의 뇌, 특히 공포와 감정을 관장하는 편도체에 미세한 포낭을 형성합니다. 이 포낭 안에서 기생충은 티로신 수산화 요소를 분비하여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의 생산을 증가시킵니다. 그 결과 쥐는 고양이에 대한 선천적인 공포심을 상실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쥐는 고양이의 소변 냄새만 맡아도 극도의 공포 반응을 보이며 도망가지만 톡소포자충에 감염된 쥐는 오히려 고양이 냄새에 호기심을 보이며 이끌리게 됩니다. 이는 기생충이 고양이의 몸속에서만 유성 생식을 통해 번식할 수 있기 때문에 감염된 쥐가 스스로 고양이에게 잡아먹히도록 유도하는 교묘하고 완벽한 생존 전략입니다. 인간에게 감염된 톡소포자충도 비슷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증거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 연구에서 톡소포자충에 감염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더 위험을 감수하는 행동을 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예를 들어 감염된 남성들은 더 공격적이고 충동적인 성향을 보이며 여성들은 더 사교적이고 따뜻한 성향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또한 감염자의 교통사고 발생률이 비감염자에 비해 2.6배나 높게 나타났다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는 기생충이 인간의 반응 속도를 미세하게 늦추거나 위험 판단 능력을 저하시킬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톡소포자충이 조현병이나 양극성 장애와 같은 심각한 정신질환과도 연관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들입니다. 조현병 환자들에서 톡소포자충 감염률이 일반인보다 2에서 3배 높게 나타났으며 감염 시기와 증상 발현 시기 사이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뇌의 도파민 시스템 이상이 조현병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여겨지는 만큼 도파민 분비를 조작하는 톡소포자충이 질병의 발현에 기여할 수 있다는 가설은 상당한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미생물이 인간의 정신 건강까지 지배할 수 있다는 것은 실로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죽음의 다이빙과 좀비 개미 곤충을 조종하는 지배자들. 연가시는 곤충을 숙주로 삼는 기생충으로 그 생활사는 마치 한 편의 공포 영화를 방불케 합니다. 연가시의 유충은 물속에서 부화한 후 물가에 오는 사마귀, 귀뚜라미, 바퀴벌레 등에게 침입합니다. 연가시가 곤충의 몸속에 들어가면 숙주의 체액을 흡수하며 빠르게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것은 연가시가 숙주의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장기는 건드리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마치 숙주가 자신의 생활사를 완성할 때까지 살아있는 인큐베이터로 사용하려는 듯 행동합니다.
연가시는 숙주의 몸속에서 몇 개월간 자라나 성충이 되면 숙주의 몸 길이보다 두세 배나 긴 징그러운 모습으로 성장합니다. 가장 소름 끼치는 순간은 연가시가 번식을 위해 물로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육상 곤충인 사마귀나 귀뚜라미는 본능적으로 물을 피하지만 연가시에 감염된 곤충들은 갑자기 물을 향해 돌진합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연가시는 숙주의 뇌에서 빛을 감지하고 방향을 탐색하는 데 관여하는 특정 단백질과 신경 전달 물질을 분비하여 신경계를 조작하고 숙주로 하여금 강박적으로 물속으로 뛰어들게 만듭니다. 이는 마치 좀비가 조종당하는 것과 같은 완벽한 조종술입니다. 물에 들어간 순간 연가시는 숙주의 배를 뚫고 나와 유유히 헤엄치기 시작하고 숙주는 대부분 익사하거나 치명적인 상처로 인해 죽게 됩니다. 곤충 세계의 또 다른 좀비 마스터는 오피오코르디셉스라는 곰팡이입니다. 비록 기생충은 아니지만 숙주 조종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힙니다. 이 좀비 개미 곰팡이의 포자가 개미에게 감염되면 곰팡이는 개미의 몸 전체에 퍼져나가 근육을 조종합니다. 감염된 개미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무리를 이탈하여 곰팡이 포자가 퍼지기에 가장 이상적인 습도와 온도를 가진 나뭇잎 뒷면으로 기어 올라갑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힘을 다해 인맥을 물고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며칠 후 개미의 머리에서는 버섯 모양의 자실체가 돋아나 다음 희생자를 감염시킬 포자를 비처럼 흩뿌립니다. 인류의 가장 오래고 치명적인 점 말라리아 기생충. 말라리아는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을 죽인 질병으로 그 원인은 플라스모디움 속의 단세포 기생충입니다. 현재까지 인간에게 말라리아를 일으키는 종은 5종이 알려져 있으며 그중 열대열 원충인 플라스모디움 팔시파룸이 가장 치명적입니다. 말라리아 기생충의 생활사는 극도로 복잡하고 정교하며 모기와 인간이라는 두 숙주를 오가는 치밀한 전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암컷 아노펠레스 모기가 말라리아 환자의 피를 빨 때 혈액 속에 생식세포형 기생충이 모기의 몸속으로 들어갑니다. 모기의 위 속에서 수많은 포자소체를 만들어낸 기생충은 모기의 침샘으로 이동하여 다음 먹잇감을 기다립니다. 감염된 모기가 사람을 물면 포자소체들이 인간의 혈류로 들어가 간세포에 침입하여 수만 개의 분열소체로 증식합니다. 간세포를 파괴하고 나온 분열소체들은 혈류의 적혈구를 침입하여 또다시 분열합니다. 이 과정에서 적혈구가 파괴될 때 대량의 독소가 방출되어 환자는 고열, 오한, 두통 등의 격렬한 증상을 겪게 됩니다. 이 과정이 48에서 72시간 주기로 반복되면서 특징적인 주기성 발열을 보이게 됩니다. 말라리아 기생충의 교묘함은 숙주 조종 능력에서도 드러납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말라리아에 감염된 사람은 특정 화학 물질을 발산하여 모기를 더 유인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는 기생충이 다음 숙주인 모기에게로 옮겨갈 확률을 높이는 전략입니다. 반대로 일단 모기가 감염되고 기생충이 전파 가능한 상태가 되면 기생충은 모기가 더 자주, 더 공격적으로 흡혈하도록 조종하여 인간에게 전파될 확률을 높입니다. 또한 말라리아 기생충은 인체의 면역계를 회피하는 데에도 능수능란합니다. 감염된 적혈구의 표면에 달라붙는 단백질을 지속적으로 변화시켜 면역계가 자신을 인식하고 공격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가장 치명적인 뇌말라리아는 이렇게 끈적끈적해진 적혈구들이 뇌의 미세혈관에 달라붙어 혈관을 막으면서 발생하며 의식불명, 경련, 혼수 상태를 거쳐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뱃속의 불청객들 회충, 편충, 그리고 구충. 인간의 장내에 기생하는 대표적인 기생충으로는 회충, 편충, 그리고 구충이 있습니다. 이들은 과거 위생 환경이 열악했던 시절 한국에서도 매우 흔했던 기생충들로 1970년대까지만 해도 국민의 60에서 80%가 감염되어 있었습니다. 회충은 인간의 소장에 기생하는 가장 큰 선충으로 성충의 길이가 15에서 35cm에 달합니다. 감염된 사람의 대변과 함께 배출된 충란이 오염된 흙이나 채소를 통해 다른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면 소장에서 부화합니다. 부화한 유충들은 장벽을 뚫고 혈관으로 들어가 간과 심장을 거쳐 폐로 이동하는 놀라운 여행을 시작합니다. 폐에 도달한 유충들은 폐포벽을 뚫고 나와 기관지를 통해 목구멍으로 올라온 후 가래와 함께 삼켜지면서 다시 소장으로 내려가 성충이 됩니다. 이 복잡한 여정은 더 많은 산소를 확보하고 성장하기 위한 전략으로 추정됩니다. 회충 감염의 가장 큰 문제는 영양 결핍이며
수십 마리가 뭉쳐 장폐색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편충은 회충보다 작지만 더욱 지독합니다. 성충의 길이는 3에서 5cm 정도로 대장의 머리 부분을 채찍처럼 깊숙이 박고 기생합니다. 편충의 가장 큰 특징은 숙주의 혈액을 직접 빨아먹는다는 점입니다. 편충 한 마리가 하루에 흡혈하는 양은 0.005ml로 미미해 보이지만 수백 마리가 기생하면 만성적인 철 결핍성 빈혈을 일으킵니다. 이는 특히 성장기 어린이들의 신체 발달과 인지 능력 저하, 학습 장애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구충은 피부를 뚫고 감염되는 독특한 기생충입니다. 흙 속에 있던 유충이 맨발의 피부를 뚫고 들어와 혈관을 타고 폐로 이동한 후 회충과 비슷한 경로를 거쳐 소장에 정착합니다. 소장에 도달한 구충은 날카로운 이빨로 장 점막을 물고 혈액을 빨아먹으며 살아갑니다. 이로 인한 만성적인 실혈은 심각한 빈혈과 단백질, 결핍을 유발하여 전 세계 수억 명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역설적 치료법 기생충을 이용한 의학의 새로운 희망. 놀랍게도 최근 의학계에서는 이 징그러운 기생충들을 질병 치료에 활용하려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위생가설에 근거한 것으로 현대 사회의 지나치게 청결한 환경이 오히려 우리 면역계를 혼란에 빠뜨려 알레르기와 자가 면역 질환을 증가시킨다는 이론입니다. 인간의 면역계는 수백만 년 동안 다양한 기생충들과 공존하며 함께 진화해 왔습니다. 우리의 면역계는 이러한 기생충의 침입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염증 반응을 억제하고 균형을 유지하는 정교한 조절 능력을 발달시켰습니다. 하지만 기생충이 거의 박멸된 현대 환경에서는 면역계가 자극받을 기회를 잃고 꽃가루나 음식, 심지어는 자기 자신의 신체 조직 같은 무해한 물질에 과민 반응을 일으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기생충 감염률이 높은 개발도상국에서는 천식, 아토피, 크론병, 다발성 경화증과 같은 자가 면역 질환의 발병률이 매우 낮습니다. 이러한 관찰을 바탕으로 과학자들은 특정 기생충을 의도적으로 감염시켜 면역계를 재훈련시키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주목받는 것은 돼지편충을 이용한 치료법입니다. 돼지편충의 알은 인간의 몸속에서는 부화하여 성충으로 자라지 못하고 수주 내에 배출되지만 살아있는 동안 면역 체계를 적절히 자극하여 과민 반응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염증성 장질환인 크론병 환자들에게 돼지편충 알을 투여한 임상시험에서 상당한 증상 개선 효과가 확인되었고, 현재 다발성 경화증과 알레르기성 천식 등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또한 아메리카 구충을 이용한 알레르기 치료법도 연구되고 있습니다. 소량의 아메리카 구충을 피부를 통해 감염시키면 면역계가 기생충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전신적인 항염증 효과가 나타나 알레르기 반응이 억제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기생충과의 오랜 싸움 속에서 인류가 얻게 된 뜻밖의 유산일지도 모릅니다. 현대적 기생충 대응 전략과 미래. 현대의학은 기생충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다양한 대응 전략을 개발했습니다. 말라리아의 경우 모기 서식지 제거, 살충제 처리된 모기장 사용, 예방약물 복용 등의 예방법과 함께 아르테미신인 기반의 효과적인 치료법이 개발되어 사망률을 크게 감소시켰습니다. 장내 기생충의 경우 상하수도 시설 개선과 개인위생 관리가 가장 효과적인 예방법이며, 한국에서는 1960년대부터 시작된 기생충 박멸 사업을 통해 현재 기생충 감염률이 1% 미만으로 낮아졌습니다. 진단 기술도 크게 발전했습니다. 과거에는 현미경으로 대변 속의 충란을 찾는 방법이 주를 이루었지만, 현재는 유전자를 증폭하는 PCR 검사, 혈액 속의 항체를 확인하는 혈청학적 검사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더욱 정확하고 빠른 진단이 가능해졌습니다. 치료 약물 역시 알벤다졸, 메벤다졸 같은 광범위 구충제부터 특정 기생충에 특화된 약물까지 다양하며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새로운 약물들이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생충과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모기와 같은 매개체의 서식지가 북상하면서 말라리아나 댕기열 같은 질병의 위험 지역이 확대되고 있으며, 국제교류 증가로 인해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기생충 질환이 국내에 유입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치료제의 내성을 가진 슈퍼 기생충의 등장은 인류 보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기생충학의 미래는 단순히 기생충을 박멸하는 것을 넘어서 기생충과 숙주 간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분자 수준에서 이해하고 이를 의학적으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기생충이 숙주의 뇌와 면역계를 조종하는 메커니즘을 밝혀낸다면 인간의 뇌 질환이나 면역 질환을 치료할 새로운 단서를 얻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기생충은 분명 인류에게 큰 고통을 안겨준 혐오스러운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들은 생명의 경이로움과 진화의 오묘함을 보여주는 가장 극적인 사례이기도 합니다. 보이지 않는 지배자들과의 끝없는 전쟁에서 인류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경계, 그리고 깊은 과학적 통찰이 필요합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역사 및 의학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의학적 진단이나 처방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건강상의 문제나 우려 사항이 있을 경우 반드시 전문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의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정보에 기반한 건강관리가 중요하며 개인의 상태에 맞는 조언을 구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